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7월에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특강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7월에 여러분들이 기본이론을 수강하고 나서 2차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2차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노동법이나 경영학 개론 이런 것들은 좀 괜찮지만 2차와 중복 지점이 많이 없는 이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책을 펼쳤더니 이제 굉장히 내용이 낯설어서 걱정을 하시거나 1차 시험이 올해부터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대로 이제 괜찮을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강의 들으신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내가 잘 챙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그 막연한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 특강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먼저 7월에 기본 이론 들으신 이후에 이제 개정돼서 추가된 내용을 좀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7월에 쪽지 시험도 보고 같이 이렇게 암기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내용이 많이 흐려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담겨 있는 세 개 법령, 고용, 산재, 징수법 대상으로 주요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특강을 보게 되시면 제가 드렸던 프린트 중에 개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각 법령별로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해드렸던 프린트인데 그 프린트를 같이 꺼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던 에센스 사보 같이 펼쳐 놓으신 다음에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그래도 좀 그 불안함이 해소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1차 공부 진행할 건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인강으로 들으시다 보면은 제가 첨부 파일로 자료를 이제 올려달라고 요청을 좀 드렸는데 종류는 총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자료가 일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일부 있으셔도 이걸로 정리하겠다. 그러면 대체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그 전시춘 박사님이 이제 발표하신 에센스 사회보험법 정오표 2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따가 우리가 개정 내용 정리할 것들도 여기에 주로 이제 반영이 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것과 별개로 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암기 과정에서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다 외우지? 라고 하시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땐 아마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일 것 같아요. 산재보험 급여 많죠.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할지 버릴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 고직 사업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그 문항수가 늘어나기 전에는 많아야 1년에 한 문제? 그리고 안 나오는 연도도 있었기 때문에 계륵 같은 존재죠. 근데 내용은 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데 이번 2월 강의하면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려서 그것과 관련된 프린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센스 사보 내용과 거의 이제 비슷하니까 요걸로 프린트로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직 사업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죠. 그 지원금 중에서 이제 뭐 임금 피크제 지원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원금 출세되는 경향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정년 연장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좀 들어가기는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고령자를 계속해서 고용했을 때 지원금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에센스 사보보다 좀 더 자세히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도요. 사실 기존에 25문제 나올 때는요, 고용보험법에서 막 10문제, 15문제 이렇게 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직급여 파트에서 출제할 수 있는 문항수도 한정적이었는데요.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21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근데 개정된 이후에 추가된 거에 비해서 출제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쭉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내용을 고용, 산재, 징수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거는 저희 기본이론 강의에 포함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좀 추가된 내용은 과태료, 이런 내용을 여기에 좀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프린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너무 내용 갑자기 또 프린트를 7개나 주면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면요. 이거는 가지고 계시고 드렸던 내용이니까 지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가지고 계세요. 이 4가지 종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거나 복습하실 때 막연하게 좀 암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드린 거기 때문에 요건 출력만 해놓고 내가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보겠다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반드시 좀 보셔야겠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7월에 강의 들으셨던 때 이후에 좀 개정이 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그 책에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었고 올해 1월에 좀 배정이 된 것만 있는데요. 이 내용이 좀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숙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특강 듣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불안감 해소라고 했지만 내가 7월 이후에 강의 들은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그래도 한번 확인했다. 요 정도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기 재취업 수당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 수당.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죠. 저희가 강의를 들은 지 거의 6개월이 됐기 때문에 흐려지셨을 수도 있는데 조기 재취업 수당 말 그대로 명칭 그대로 재취업을 빨리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어느 파트에서 나왔죠?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파트, 구직급여 이외에 취업 촉진 수당까지 해서 구취 요렇게 있었죠. 취업 촉진 수당. 이 실업자들이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수당 그것 중에 하나가 조기 재취업 수당이었습니다.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은 수급 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던 분이 재취업을 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요. 대기 기간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어야 되고요. 원래 내용이죠.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줬던 건데요. 빨간색이 추가된 겁니다. 이직일 당시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간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을 받으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6개월간 영위한 것이 아닌데요. 직업안정기관의 장, 고용센터 장이, 기관장이 이 사람은 6개월간 사업을 영위하겠네 라고 인정을 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건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건 원래 있던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제한 한번 보시면은 이미 예전에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한테 고용되거나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고시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 임금을 좀 많이 받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엔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지급액은 재취업함으로써 받지 못한 구직급여의 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구직급여 일액 미지급 일수의 반. 네. 그래서 내가 재취업함으로써 남겨뒀던 그 일수의 반만큼을 준다. 그리고 기타 한번 보시면요.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의 두 번째 요건 12개월 동안 채용이 유지되거나 내가 사업을 영위한 이후에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재취업을 하고 12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청구해요? 재취업하거나 사업 시작하고 12개월이 지나고 청구해야 되는데요. 뭐가 있었죠?
앞으로 6개월간 사업을 영위할 거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은요, 재취업한 날 사업 시작일 때부터 바로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개정된지 보이시죠? 원래는 12개월이 지난 후에 해야 되는데 기간도 6개월이고요. 재취업한 때 사업 시작일로부터 바로 지급한다. 그래서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제가 출제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출제 문항수도 늘어나고 개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기본 내용을 가지고 선지화시켜서 나올 수 있고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거 계산 너무 쉬울 거예요, 나오면. 그래서 꼭 맞추셔야 되는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조기 재취업 수당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중에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고용보험법에서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에는 3+3 육아휴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하면서 바로 시행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엔 3+3이 맞았거든요. 뭐죠? 엄마랑 아빠랑 3개월까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해서 상한액을 올려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가 바뀐 거지? 하실 수 있는데 원래는 12개월 이내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더 늘어난 거죠. 그 한도가. 원래는 아이가 태어나고 12개월 지나면 어때요? 이 3+3 못 썼는데 이제는 1년 반, 18개월 때까지만이면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3+3에서 6+6.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첫째 딸만 같이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0에서 200. 요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둘째 딸까지 같이 썼다? 첫째 딸은 200, 둘째 딸은 250. 6개월 내내 같이 썼다라고 하면 첫 딸은 200까지 올라가고 두 번째 딸은 250까지, 세 번째 딸은 300까지 해서 쭉 늘어나는 겁니다. 6개월을 같이 썼다고 해서 6개월 내내 450을 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쓴 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종료할 때까지는 다시 상한 금액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상한액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것도 금액 물어볼 수 있다. 이거는 빈칸 뚫고 요거 채워봐라. 이렇게 해서 뭐 합을 구한다거나 순서대로 한 걸 맞추라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에서 바뀐 부분인데요. 산재보험에서는 중요한 내용 중에 바뀐 게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중에 좀 낯서실 수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따 산재보험 같이 한번 정리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배자부 손조형 해서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이제 달달이 받을 수 있는 가족 중에 나이 요건이 있었죠. 이거 두 문자 따드렸었는데요. 두 문자가 뭐였죠? 부조를 60 이상 했더니 오미자를 줘서 구미에 사는 손자녀한테 갖다 줬다. 이거였죠. 그래서 여기 두 문자에 원래 손자녀는 구미 19세 미만이었는데 나이 요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손자녀라면 20세가 됐을 때 이 유족연금 못 받았죠. 근데 25세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늘려준 거죠. 그러면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사유는요. 나이 요건을 벗어났을 때 상실할 거잖아요. 자녀나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그래서 기존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였을 텐데 이게 이제 25세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족급여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개정이 됐으니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수법에서 개정이 된 사항인데요. 고용보험료 한번 보시면은 고용보험료는 종류가 두 가지죠.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요율로 구분이 되는데요. 회사 규모가 다 달라도 실업급여 요율은 어떻죠? 1000분의 18로 모든 회사가 다 동일하죠.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의 실업급여 요율은 1000분의 18. 근데 고직사업은요?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상시 근로자 수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때요? 요율이 올라가죠. 그쵸?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여기가 개정된 거예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직 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얼마 동안이요? 3년간. 3년 동안은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증가하기 전 걸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150인 이상이 됐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3년 정도는 계속 요거를 적용해 주겠다. 근데 만약 그 기업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라면 다음 연도부터 바로 인상하겠다. 그래서 요 단서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요것도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개정사항 크게 4가지 보셨는데요. 많지 않죠, 생각보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개정되었고 문항수가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출제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라는 거니까 꼭 올해 개정된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관도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서 저랑 같이 정리를 좀 해보실 텐데요. 본 강의처럼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보진 않을 겁니다. 어떤 취지로 좀 이 특강을 기획한 거냐면요. 이 내용은 고용보험법 뭐가 있었지? 외울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법 이런 법령이었지. 그래서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런 것들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이 뭐였죠? 네. 고용보험법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법령이었죠. 그래서 실업이라는 것을 같이 국가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정의를 하고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할 거고요. 실제 근로자가 실업했을 때 필요한 실업급여, 구직급여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이 고용보험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법의 목적을 읽어보면 이 법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를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용 한번 보시면요. 근로자가 실업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같이 정리를 안 할 거라서 여기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실업을 안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거나 회사가 어려워도 근로자를 이제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을 때 지원금을 주는 제도 또는 근로자들이 실업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용보험의 꽃. 근로자들이 실제 실업했을 때 소득 보전 성격으로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그 법의 개관, 그 다음에 불복 절차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던 겁니다. 개관에서는 무슨 내용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개관 한번 보시면 고용보험법에 혜택을 받는 유형이 4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자예노였다.
그쵸? 그리고 이 고용보험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전통적으로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 제외되는 경우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면은 사업의 특성상 제한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임업, 업 사업을 하고 법인이 아니면서 4명 이하인 경우. 그쵸?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거. 가구 내 고용 활동. 요런 것들은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가 되었죠. 그 다음에 근로자 특성에 따라서 6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근데 3개월 이상 되거나 일용 근로자는 적용이 됐었죠. 그리고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이런 분들은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만 적용이 되는 거 65세 이후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요. 외국인도 일부만 적용된다. 이런 내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혜택을 누구한테 줄 건지 개관에 정하는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은 중복 가능한가요? 제가 낮에는 회사 다니고요. 밤에 이제 돈가스 집에서 알바해요. 그럼 고용보험 2개 가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둘 이상 가입하는 거 한번 보시면 근로자랑 근로자는 중복이 안 돼요. 하나만 된다. 근로자 예술인, 근로자 노무 제공자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낮에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거나 배민 알바한다. 뭐 이런 것들 괜찮은 거죠. 그러면은 근로자와 근로자, 돈가스 집에서 알바할 때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 보시선. 보수가 많은 쪽, 근로 시간이 많은 쪽. 보수도 똑같고 근로 시간도 똑같다. 근로자가 선택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개관에 있었습니다. 물론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해보자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걸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라는 취지니까 요 정도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정말 지금 2차 막 시험 보고 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다. 그 이제 2차 수업 들으러 가는 것도 벅차고 다른 과목 하느라 이 사회보험법 이렇게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뭐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실업급여 파트. 실업급여 뭐부터 떠올리셔야 되죠? 구취, 조기광, 이주. 그래서 나 실업급여 받게 됐어 라고 일반 사람들은 많이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구직급여 받는구나. 그래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다 통칭하는 표현이다. 취업촉진수당엔 우리 아까 본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래서 종류를 다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구직급여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뭐부터 기억하셔야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자영업자는 24개월간 1년 이상, 예술인은 24개월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12개월 이상 이렇게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된다. 세 번째는요.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퇴사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사실 해고당해야 되는데 권고사직으로 바꿔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7월에 듣고 지금 처음 들으시는데 요게 생각이 난다. 진짜 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휘발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휘발될 거를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때 들었던 건 아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듣고 숙지했다가 까먹었던 거를 이제 빠르게 다시 채워 넣기 위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술인이랑 노무제공자는 하나 더 있죠. 그래서 24개월간 3개월 이상 그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했을 것. 24개월간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했을 것. 이 추가 요건이 있고요. 수급 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 안 돼요. 근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소득 감소로 이직했다라고 하면은 수급 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요건을 한번 기억을 쫙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직급여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하겠죠. 금액과 기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금액은 기초임금일액의 60%죠. 기초임금일액이 뭔가요? 평균임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요. 이전 1년 동안 받았던 보수를 가지고 기준을 도출하고요. 그거에 60%를 지급해요. 66,000원 한도인 거 노무제공자, 예술인, 근로자 똑같습니다. 자영업자는요. 기준을 뭘로 하죠? 자영업자는 본인이 애초에 가입할 때 보수를 선택해요. 나는 20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하고 나중에 그걸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게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보수를 가지고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수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소정급여 일수 동일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한번 그려볼까요? 피보험 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 그래서 50세 미만인 경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그래서 여기는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그리셔서 채우시면 되죠. 120일부터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뛰죠. 그래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 일수는 피보험 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서 정해지되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이다. 이렇게 그리시면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문풀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이 표 그려보시고 푸셔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어때요? 여기가 없죠. 1년 이상인 경우부터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애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이하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직급여를 준비하실 때 가장 이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근로자 내용을 쭉 정리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근로자 요건이 어땠지? 근로자 얼마 받을 수 있지? 소정급여일수 어떻지? 정리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얹으시는 거예요. 왜요?
근로자가 가장 먼저 피보험자에 있었고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 제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 있는 건 따라가고 예술인 특성상, 프리랜서 특성상, 특고 특성상 이거는 적용하기가 어렵겠다만 따로 제도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직급여를 다 받았음에도 구직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주는 게 연장급여죠. 종류 뭐뭐 있었죠? 세 가지입니다.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그래서 이 연장급여는 왜 주는 건지, 얼마를 주는지, 기간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훈련 연장급여는 왜 주죠?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때 주는 거고요. 개별은 그 사람이 특히 취업이 곤란하거나 어려워서 그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특별은요? 개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가 봤더니 실업률이 너무 급증하고 있어서 구직급여를 조금 더 연장해서 줘야겠다라고 의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100%, 개별이랑 특별은 70%씩 줘요. 그러니까 뭐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훈련 연장급여가 가장 금액이 많다. 기간은요? 훈련 연장급여는 2년, 나머지는 60일씩인데요. 특별 연장급여를 보시면은 특별 연장급여는 실시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게 60일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 연장급여는 우리나라가 지금 특별히 좀 취업이 어려우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시행을 하는 거예요.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에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은 우리가 60일을 더 줄게. 근데 그 사람이 7월 1일에 구직급여를 받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특별연장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범위에서 시행하되 실제 이 특별연장급여 요건이 충족된 사람이 60일을 추가로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구분해 주시고 조기 재취업 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 개발 수당은요. 뭔지 아시면 돼요. 취업을 빨리 했을 때 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요거를 한번 보실 수 있겠으면 광역구직활동비는요, 구직활동을 멀리 하러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운임이나 숙박비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주비는 내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받으려고 이사했을 때 이제 필요한 실비를 받는 건데 만약에 내가 채용이 돼서 이주한 것을 이유로 이걸 신청한다? 그러면 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받는 거, 교통비, 식대 요런 게 나온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개관, 실업급여, 주요 내용 요 정도로.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있는데요. 여기서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여러분들 노동법에서 배우시죠? 근데 사회보험법에서는 출산 전후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요. 노동법에서 배워요.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있는데요. 출산 전후 휴가 누가 쓸 수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쓰잖아요. 근데 그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죠. 그러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로자 아니에요. 프리랜서 계약,
뭐 위임계약, 위탁계약 이런 거 쓰고 일하시는 계약 분들이에요. 용역계약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해서 휴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도 출산을 하면 몸도 뭐 회복하고 이렇게 산후조리를 해야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소득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출산 전후 급여, 출산 전과 후로 일을 못해서 소득이 적어졌을 때 일부 보전해주는 성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억하셔야 돼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는 다르다라는 걸 1등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사용한 분들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셨어야 되는 거고, 육아휴직 한번 정리해보면요.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가 중요하죠? 상하한액. 150, 하한액 70. 요렇게 해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6 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 제도, 한부모 육아휴직 요런 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기 단축급여. 육아기 단축급여 한번 보시면 육아기 단축은 하루에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하니 일주 최소 5시간, 최대 25시간을 단축하죠. 고용센터에 육아기 단축급여 신청하면 얼마 나오나요? 5시간치는 통상임금 100%. 나머지는 통상임금 80%. 네. 그래서 상하한액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열심히 드렸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한번 보시면요.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쓰는 거예요. 남성 근로자 쓸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쓰는데 출산 전후로 합쳐서 90일을 쓰죠.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90일 내내 나오죠. 30일당 210만 원 한도로 나오고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라면요. 마지막 30일만 마지막 30일만 21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이거 못 받잖아요. 그럼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혜택은 뭐예요? 두 문자 땄었는데요. 노예 구출.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혜택만 받는 겁니다. 자영업자는요? 이런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는 제가 출산을 빨리 하면 육아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해서 조기 출산 육아 연장 이렇게 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때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연장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휴가급여, 출산 전후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이런 것들을 자영업자는 못 받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사 재심사 청구는 어떤 거죠? 불복하는 절차. 내가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하러 갔어요. 근데 수급 자격이 없다고 한 거예요, 센터에서. 그랬을 때 불복할 수 있는 게 이 심사, 재심사, 청구 절차죠. 전반적인 프로세스만 한번 기억해 오시면 만약에 다투고자 하는 게 구직급여 등 뭐 육아휴직급여 이런 급여와 관련된 처분이라면 그 처분을 한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서
심사관,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그 이외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이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심사관에게. 이게 이제 심사 청구 절차고요. 심사관이 판단한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다. 고용보험 위원회에 가서 다툴 수 있었죠. 그래서 심사 기간은 여기는 30 플러스 10, 여기는 50일 플러스 10일.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1회에 하나요? 10일 연장 가능. 5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1회에 하나요? 10일 연장 가능.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청구 관련한 선지 정리된 거는 나중에 문풀 때 좀 이제 차차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고용보험법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더 내용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하고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위주로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졌었고, 구직급여를 받는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 네 가지 유형의 요건과 얼마를 소정급여일 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요건과 금액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끊었다가 뒤에 산재보험 징수법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